네, 2025년 6월 4일입니다. 오늘 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첫날 상황하고요. 지금 경제가 어떤지, 또 이게 세계 경제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행보부터 뭐 경제 지표, 또 시민들 목소리까지 자료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바로 시작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막 새 정부가 들어섰고 또 대내외 경제 환경이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이 주목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을 했고요. 취임사에서 통합 대통령, 그리고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 이걸 최우선으로 딱 내걸었죠. 그러면서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라고 특별팀 같은 거죠. 이거 구성을 지시하고 바로 그날 저녁에 책임자들 소집했더라고요. 네, 재난이나 치안 관련 회의도 다음날 소집한다고 했고요. 첫날부터 굉장히 발빠른데요? 맞습니다. 그만큼 현 경제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증거겠죠. 특히 민생, 경제 이걸 강조하면서 바로 TF 가동시킨 건 자료에도 나오지만 경기 침체 우려, 그 아래 공포 있잖아요. 거기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합참 방문해서 안보까지 또 챙기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진짜 경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 보여요. 자료 보니까 한국은행하고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이죠. 여기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까지 낮췄다고.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0%대 성장률 전망이라니. 좀 충격적이네요. 트럼프발 관세 때문에 수출도 4개월 만에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 내수 부진에다가 수출 감소, 소비 위축, 이게 다 겹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30조 원 규모의 이철 추경,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이죠. 이걸 딸리 편성해서 집행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한국은행 보고서 보니까 고령화 문제가 이게 삼중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분석이 좀 눈에 띄었어요. 성장률, 실질금리, 금융건전성까지 다 같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한국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고 2045년이면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령 국가가 된다고 하잖아요. 고령화가 단순히 인구 구조만 바꾸는 게 아니라 생산성이나 노동 투입을 줄여서 성장 잠재력 자체를 깔아먹거든요. 실질 금리도 계속 내리게 하고 또 은행 건전성까지 안 좋아지면 통화 정책 쓰기도 어려워지고요. 구조 개혁이 정말 시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내 문제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대외 환경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 OECD가 미국 관세 정책 같은 것 때문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췄다고 하고요. 미중 무역 갈등도 이거 뭐 여전한 거죠.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통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도 살짝 있긴 한데 미국은 여전히 중국이 합의 어겼다 이러면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또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세계 경제랑 금융시장은 계속 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불안정한 상황 때문인지 그 금값 변동도 좀 눈에 띄던데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베트남 금값 얘기가 좀 흥미로웠어요. 세계 경제가 불안하니까 금값이 막 움직이는데 특히 베트남 국내금, SJC 금이라고 하죠. 이게 국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1량에 1,000만 동 이상 더 비싸게 거래된다고요? 네, 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긴 한데 그 가격이라는 게 뭐 달러 가치라든가 금리 전망,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여러 요인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최근에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국제 금값은 좀 주춤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나 무역 갈등 같은 불안 요인은 금값을 지지하는 힘이죠. 그리고 베트남 SJC 금처럼 특정 국가의 국내 사정 때문에 국제 가격이랑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 이런 현상들 모두가 현재 경제가 얼마나 불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에 대한 시민들 기대도 참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 인터뷰 자료들 보니까 역시 경제 활성화,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고 소상공인 지원해달라는 목소리가 컸고요. 그 외에도 뭐 성별 갈등 해소나 역사 문제 정리, 또 안전한 사회 만들어달라, 보육 지원 확대해달라, 네,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정책의 성공이라는 건 국민들이 삶에서 얼마나 변화를 느끼느냐, 여기에 달린 거겠죠? 경제 회복이라는 큰 숙제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자료에서 본 것처럼 사회 곳곳의 갈등을 좀 잘 풀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 이런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새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이 마주한 이 복잡한 경제 상황, 그리고 시민들의 기대를 쭉 짚어봤습니다. 당면한 위기를 넘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갈지 그 구체적인 해법들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인 처방도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고령화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 마련도 꼭 필요하죠. 여기서 당신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속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새 정부에게 어떤 변화를 가장 바라시는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